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비가 비질비질 옵니다. 비길에서 비질비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비질비질 비가 오는데 이 광화문을 좀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광화문을 갔다 왔어요. 이제 저는 오늘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보면 그 앞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큰 칼을 들고서 있고 그 뒤에는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쫙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난 이 양반들이 왜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서 있는지 그 이유를 내가 오늘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뭔가 지랄친 놈들이 많은 거야. 뭐 깽가리 치고 음악 소리하고 그 광장에 뭐 텐트 쳐놓고 지랄치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두 양반이. 그래서 한 양반은 성질나서 칼을 들고 서 있고 한 양반이 그래도 임금이니까 저 채통이 있어서 쫙 그래도 의자에 앉아서 그냥 니놈들이 얼마나 떠드는가 한번 쫙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진짜 너무 시끄러워서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님이 쫙 그냥 앉아서 백성들이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내가 들어보느라 이 새끼들아, 딱 그런 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비가 오는데 뭘 또 유튜브를 알려드리려고 하면 이 모가지 둘레가 굵어지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진다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특정 신체 부위 둘레는 질환을 예측하는 뭘로 된다. 이렇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건강한 사람과 미인은 세 군데가 가늘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발목이 가늘어야 되고 하나는 허리가 가늘어야 되고 그래서 잘록한 허리라고 그러죠. 개미 허리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목이 가늘어야 됩니다. 이 세 군데가 가늘어야 건강하고 여자는 미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발목이 두툼하고 무슨 잘 익은 참외 마냥 두툼하게 이렇게 하고 또 궁뎅짝과 허리가 그냥 이땀이 항아리만 하고 또 모가지가 둘레가 이만하고 모가지 둘레만 굵은 게 아니죠. 여기 앞에까지 이 턱까지 그냥 뭔가 덜렁덜렁대고 이런 사람들이 뭐 이뻐 보이는 것은 내가 볼 땐 없습니다. 그 이뻐 보이려면 이렇게 사시가 되거나 뭔가 백내장이 있는 사람이 눈에 그 이뻐 보이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이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속담이 다 맞는 거예요. 음양 오행상으로 보면 발목은 이 콩팥이 연관되어 있고 허리 역시 콩팥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가지 요거는 간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하면 발목, 허리, 모가지가 굵어진다. 그러면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딱 결론이 그겁니다. 9월 7일 날 요 대한 비만학회 주관으로 국제 비만 및 대사증후군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 주제가 뭐냐면 목둘레가 심혈관 대사 위험 인자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냥 목둘레 굵기와 심혈관 질환과의 상관관계입니다. 이거는 가천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들이 2019년도부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4,410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 목둘레를 35cm를 기준으로 35cm가 넘는 사람은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높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둘레가 굵을수록 심혈관 대사에 위험인자가 많더라. 위험 요소가 높더라. 이런 겁니다. 실제 35cm가 초과되는 그룹에서는 고혈압, 고중성지방,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위험과 허리 둘레가 증가되고 있더라. 허리가 굵어졌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가지 굵은 놈은 허리도 굵더라. 허리 굵은 놈은 모가지도 굵더라. 이 얘기입니다. 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인
HDL이 오히려 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쁜 게 높으니까 좋은 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35cm, 모가지 둘레가 35cm 초과 그룹, 그것보다 넘는 사람들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이 보통 기준치 55.6 단위 생략입니다. 55.6이 이미 정상입니다. 비교적 정상인데 이 HDL이 이 모가지가 굵은 사람은 47.8이야. 그러니까 기준치보다 미달이라 이 말이야. 낮다 이 말이야. 이게 HDL은 높을수록 좋고 LDL은 낮을수록 좋은데 오히려 높은 거야. 그리고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모가지가 35cm 이상 되는 사람은 164.9, 그리고 35cm 미만인 사람, 모가지가 좀 가늘은 사람은 114.8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모가지가 굵으면 허리도 굵고 이런 사람들은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낮다. 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낮고 나쁜 거는 높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혈관 질환과 말초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원인 중에 하나가 중성지방이에요. 이 중성지방, 요 중성지방과 목 둘레가 두꺼운 사람과는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게 높으면 모가지도 굵어지고 뽀대가 모양다리가 안 나고, 허리도 굵어져서 모양다리가 안 나고, 발목도 굵어져서 모양다리가 안 나더라. 그 얘기입니다. 또 실제 목둘레가 35cm보다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35cm보다 더 굵은 사람들은 혈압뿐만 아니라 허리 둘레도 역시 굵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가지가 35cm보다 더 굵은 사람은 허리 둘레도 90.8cm, 그리고 35cm보다 가늘은 사람, 이거는 허리 둘레가 80.5cm, 약 10cm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허리가 굵은 사람은 모가지도 굵고 발목도 굵다. 그런 사람들은 음양오행상으로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하다. 그러면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해서 발생하는 모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 둘레가 굵은 사람들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수면 무호흡증이에요. 이거는 폐 기능도 망가진다는 겁니다. 제가 12사단에 근무할 때, 우리 그 연대급 부대에서 근무할 때 그 병기관이 있어요. 이 양반이 이게 배가 너무 뚱땡이가 돼가지고 그 면허증을 따려면 1톤 그 조그만 틀어 있잖아요. 거기를 이걸 운전 연습을 부대 내에서 해야 되는데 이 배가 운전대에 껴가지고 그 운전 면허증을 못 땄어요. 연습을 못 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밤에 순찰 돌다가 보면 수면 무호흡증이죠. 지금 보니까 그냥 이게 한 3분 정도 들으시고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쉬어요. 숨을 한 번 들었을 때 내쉬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나 죽은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수면 무호흡증이야. 뭐 장수할 수는 없죠.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전신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도 높다. 아시겠어요? 뭐가? 모가지가 굵으면, 배둘레도 굵고 이러면 수면 무호흡증도 생기고, 또 실제 서울 수면센터 연구팀들이 남성 코 고는 사람 154명을 대상으로 연구해 보니까 남자들이 우리나라 이 평균 성인 남자 목둘레는 38cm, 여자들은 33cm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것보다 요 이상 살이 찌면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2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요산 혈증, 통풍 발생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장과 간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둘레가 실제 이 통풍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목둘레가 1cm가 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풍이 고요산 혈증이 생기면 이런 사람들은 통풍, 신장결석, 고혈압, 고지혈증, 복부비만, 당뇨병 이런 발병 위험이 높더라 이게. 통풍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런 것들 이상한 것들은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터느냐? 맨발로 털어야 됩니다. 걷기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수영해서 수영도 털잖아. 발 털어야 뭐가 앞으로 나가니까 털어라. 그 다음에 자전거도 텁니다. 아시겠어요? 자전거도 계속 쉴 새 없이 터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야 됩니다. 털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를 해서 털어라. 이상한 것들은 다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통풍이 있을 때는 뇌졸중, 심부전도 위험하고 그래서 심뇌혈관 발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둘레도 털어야 되고 배둘레도 털어야 되고 발목둘레도 털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실제 뱃살을 털어내야지 목살도 털어집니다. 뱃살을 털지 않고는 목살이 안 털어집니다. 아시겠어요? 뱃살을 털지 않고는 발목살도 못 텁니다. 안 털려요. 그러니까 이 뱃살부터 털어야 됩니다. 실제 뱃살을 털어야 되는 게 어떤 게 좋은 거냐 하고 이 경북대 연구팀이 맨발로 털어라, 맨발로 걷는 팀과 운동화를 신고 걸어라 실제 임상 실험을 했어요. 주 4회 40분씩 12주 걷기 운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맨발 그룹은 이 걷기 전에 배둘레가 84.8cm. 근데 실제 12주 동안 그러면 4, 3, 12, 3개월인가 3개월 동안 하루에 그냥 40분씩 그냥 걸은 거야. 걷고 나니까 80.3cm로 4cm가 줄어버렸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운동화를 신고 걸은 사람은 걷기 전에 90.5cm에서 이 12주를 걸었는데도 89.8cm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맨발로 털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맨발로 털으면 이 운동화를 신을 때보다 발과 발목의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발바닥 이 무릎 밑에 분포되어 있는 63개소의 반사구를 거의 다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전신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돼요. 그러면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혈액순환이 잘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해서 세포들이 열심히 낡은 것은 뱉어내고 싱싱한 것은 공급받아서 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활성화하기 때문에 살도 빠지고 특히 뱃살이 빠지는 겁니다. 뱃살이 빠지지 않고는 모가지살도 뺄 수가 없고 발목살도 뺄 수가 없습니다. 실제 발목 이 두툼한 거 이것은 그 주변에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림프액, 림프 순환 장애가 생기면 발목이 두꺼워집니다. 그것은 발목이 두꺼운 사람들 또 여기 이 떼지 중간 떼지가 두꺼운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목떼지가 두꺼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실제 림프액이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잡아야 되는데 이 림프액 순환 장애가 생김으로 해서 염증이 많습니다. 염증이 많다는 것은 우리 몸에 다양한 이 성인 질환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려면 털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맨발로 털고 수영으로 털고 자전거로 털어라. 그리고 돈 안 들고 쉽게 털 수 있는 것은 맨발로 걷는 게 가장 좋은 이런 복부 비만을 털어라, 모가지 뚱땡이를 털어라, 발목을 털어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이 허리둘레 뱃살을 빼는 것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많이 운동하는 거, 많이 터는 거, 맨발로 털고 수영하면서 털고 자전거로 털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 뱃살을 털 수 있는 비법이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아시겠어요? 그래서 뱃살을 이걸 좀 털어내고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사는 삶의 지혜를 가지자. 오늘 또 무조건 털어야 됩니다. 이상한 건 다 털어내세요. 아시겠어요? 터는 게 건강의 비법이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유산소 운동, 맨발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이 중에 어떤 것 하나라도 실천해야만 털어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불필요한 거 털고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화이팅!